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승진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우울증에 관해 조성태 박사님의 알찬 강의 듣고 왔는데요. 박사님께서 강의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우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관계에서뿐 아니라 여러 개인적, 사회적 영향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마음까지 황폐하게 만드는데요. 이런 마음의 우울은 몸의 건강까지 해치게 되겠죠. 우리의 신체 전반뿐 아니라 마음의 근본까지 탐구하는 한의학은 현대인의 질병인 우울증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치료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조성태 박사님 모셔봅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요즘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의학적 원리를 통해서 이런 우울증까지 치료할 수 있다고 하던데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된 사례가 있을까요? 네, 30대 남성입니다. 불안감과 우울증으로 오랜 기간 힘들어 하셨던 분인데 회사 입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증상이 악화되었고 필기 시험에는 합격했지만 면접에서 탈락한 후 더욱 증상이 심각해졌다고 했습니다. 이후 다른 회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머리를 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불안감이 커지고 수면 장애까지 심해진 상태였습니다. 네, 이 시험 준비라는 게 큰 스트레스일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어떤 증상들이 있었나요? 네, 주요 증상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열과 땀이 많다. 몸의 열감이 항상 존재하고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수면장애, 밤에 잠을 못 자고 낮에도 계속 졸려했습니다. 악몽, 꿈자리가 사나워서 요란한 꿈을 자꾸 꾸게 되었고요. 기침은 없지만 목에 가래가 많이 끼는 증상, 수시로 이유 없이 식도에서부터 뭐가 올라오는 느낌. 시험 공부를 할 때 증상이 이런 증상들이 더욱 심해졌는데 특히 틱 증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정약을 복용했지만 식욕이 과하게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안감인데 매사에 불안한 것이 항상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공부할 때 이런 증상들이 심해진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혹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도 이런 증상이 계속된 건가요? 네, 이분은 이제 항우울제나 안정제 같은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식욕이 왕성해지니까 자꾸 살이 찌고 여러 가지 약의 부작용들이 많다고 하니 걱정이 돼서 줄이고 싶어 했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한의학에선 체질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분의 체질적인 특징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한의학에서는 이제 생긴 모습에 따른 체질이 굉장히 중요한 병의 원인을 찾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근시 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이 약한 체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눈도 크고 생김새가 심장이 약한 체질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약한 체질은 감정의 기복이 크고 쉽게 불안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불안장애가 잘 낫지 않고 점점 심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렇다면 한의학적으로 어떤 치료를 해주셨나요? 이 환자는 기본적으로 신경이 예민하여 불안 증상을 동반한 상태였습니다.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가 더 정체되고 몸과 정신이 모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환자에게는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미정지탕이라는 처방을 투여했습니다. 네, 이 가미정지탕이라는 한약은 어떤 역할을 하는 약인가요? 이 가미정지탕이라는 약은 심장의 기운을 편안하게 하는 약입니다. 즉 정신을 안정시키고 과다한 걱정과 불안을 조절해주고 치료해주는 한약입니다. 이 환자는 머리를 많이 쓴 공부를 하면서 증상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로를 완화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약도 신경정신과의 약물과 유사한 작용을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경정신과에서 처방하는 안정제나 항우울제는 뇌에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줌으로써 인위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반면 한약은 자연스럽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그러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대신에 부작용이 없고 좀 더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약을 복용한 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한 달, 두 달이 지나가면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약을 먹고 있는 그러한 약이 용량을 좀 줄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본인이 좋아짐을 느끼고 자신이 생기니까 병원에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적극적인 치료 의지가 생긴 것이니 아주 고무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피로가 줄고 활력이 증가하니 낮에 더 이상 졸지 않게 되고 이렇게까지 활동적인 적이 없었다고 하는 말할 정도로 의욕이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집안의 틀에 밖에서 움직이기 싫어했던 성격이 있었는데 여기저기 자꾸 돌아다니게 되는 자신을 보면서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네, 진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불안감이 심했던 분이 네. 이렇게 활동적인 변화를 보였다는 게 참 인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약을 통해서 단순한 증상 완화가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신과 약을 줄이고 싶어 하는 환자에게는 신체적, 정신적 균형을 맞춰주는 한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환자처럼 불안과 스트레스로 힘든 분들은 한약적 치료와 함께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사례를 보니까 한의학이 이 정신적인 문제에도 효과가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정신에서 건강한 신체가 완성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타고난 체질 감별을 통해 심적 치료까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한의학입니다. 건강한 신체는 물론이고 건강한 정신까지 만들어주는 한의학을 통해서 여러분도 편안하고 행복한 삶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